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심층 분석입니다. 정말 이 제 의혹 제기가 맞다면 정말 충격적인데요. 임기 말 역대급 대북 송금 게이트 터지나? 라는 제목을 만들었는데 대통령이 순방을 다녀왔죠. 이집트. 그 이집트에서 K9 자주포 순방 직후에 계약이 체결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K9 자주포가 정말 자랑할 만한 이 수출이었나, 또 한화 디펜스는 아무 문제가 없나 라는 그런 의혹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K9 자주포가 최근에 판매되었던 인도, 그리고 비슷한 규모죠. 그리고 이 인도와 비슷한 규모이긴 한데 이 이집트, 이 두 개의 계약 조건을 비교해 보면서,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K9을 도입하기로 계약한 그 계약 당사자인 이집트의 AOI, 여기는 과연 어떤 데냐? 보니까 너무 수상한 곳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것들이 과거 대북 송금 게이트 같은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그 계약은 아니었나 라는 의혹 제기를 하는데, 제 방송을 보시고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옛 기무사였던 지금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또는 정치권에서 제 방송이 좀 타당하다, 의심이 타당하다라고 생각되면 반드시 수사, 조사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고 처벌할 사람 처벌해주기 바랍니다. 청와대가 이집트 K9 자주포 수출했고 대통령의 결단과 진심, 정성의 결과다 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대통령은 기업의 손해보다 차라리 빈손 귀국이라는 비판을 택했고, 그 선택은 기업과 대한민국의 국익에 당당하게 귀국했다. 대통령의 선택이 빈손 귀국이라는 비판도 감수하겠다는 빈손 전략이 주요했던 것이다. 이렇게 자화자찬하는데 저는 한화 디펜스가 왜 이렇게 버텼을까? 그냥 대통령 갔을 때 도장 찍어주지 며칠을 왜 버텼을까? 라는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계약이 어떤 의혹이 있는가 한번 지금부터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상 최대의 실적을 강조하면서도 계약 내용은 공개 못하겠다라고 우리 정부는 이야기를 하죠. 방사청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산 수출과 관련된 세부 계약 조건은 양국의 외교적 관계 및 업체 영업 기밀과 연관된 사항으로 확인 및 답변이 제한된다. 정확한 물량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이집트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한 2조 원 정도의 수출 계약, K9 수출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도대체 K9이 몇 던지, 또 K9에 탄약을 공급하는 탄약 공급차인 K10은 몇 던지, 또 이 사격 지휘 장갑차인 K77, 지금 이 계약에서는 지금 K11이라고 하던데 그 K11은 몇 던지, 그리고 세부 계약 조건, 초도 생산, 한국에서 직도입하는 건 몇 던지, 현지 생산은 몇 던지 아무것도 밝히고 있지 않아요. 희한하죠. 그런데 이거는 대한민국에서만 안 밝히고 다른 외신에는 밝혔습니다. 즉 한국 정부만 안 밝히고 이집트 정부는 밝힌 겁니다. 어떻게 밝혔냐? 디펜스 뉴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집트는 K9 자주포 200문과 수십 대의 지원 차량을 주문했다. 초기 물량은 한화 디펜스가 직접 납품하고 대부분의 물량은 카이로 외곽에 있는 국영 방산 제조 시설인 팩토리 200에서 현지 생산될 예정이다. 이집트는 지난 2009년부터 포병 현대화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2011년 한국의 K9을 비롯해 프랑스의 세자르, 러시아의 퀄라치아 SV, 중국의 PLZ-45를 후보로 놓고 비교 검토했으며 최종 후보로 K9과 프랑스의 세자르가 올라 K9이 승리했으나 아랍의 범으로 인한 전국 혼란으로 사업은 연기되었다. 한국의 방위사업청은 17억 달러 규모의 이 계약에 대한 세부 내역 공개를 거부했지만 이집트 측은 K9 자주포 200문, K10 탄약 보급 장갑차와 K77 사격 지휘 장갑차 수십 대를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은 계약 세부 내역을 거부했지만 이집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문재인이 잘해서 웃기는 소리죠. 2011년에 이미 이 사업을 따냈습니다. 2011년 대통령 누굽니까? 그랬는데 계약 체결하는 시점에 가서 아랍의 봄, 자스민 혁명을 통해서 이집트 정부에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지금까지 홀딩되어 오다가 이제서야 세부 협상 진행되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화 디펜스는 이 사업 이거 우리하고는 안 맞다 하고 협상 걷어차버리고 철수를 했던 사업입니다. 왜? 자기네들 조건하고 안 맞으니까. 기업이 자선 사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이게 아니고 손해다. 그러면 안 한다.
라고 했던데 왜 이렇게 계약을 했냐. 그런데 또 이 계약이 가격이 좀 비싸요. 그런데 한화는 기업인데 가격이 비싼 이 계약을 왜 싫다라고 걷어찼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싼 가격 속에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집트의 수출 계약과 뭔가 이상합니다. 인도가 K9 100문을 현지 생산을 했죠. 그리고 추가로 지금 200문을 또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는 토탈 300문을 계약을 했는데 인도의 계약 가격 그리고 이집트의 지금 흘러나오는 이 계약 조건 이걸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인도는 기술 이전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성능 개량을 합니다. 왜? 인도가 지금 이 라다크 지역의 아주 고원지대에서 중국하고 전투를 벌여야 되기 때문에 고원지대에서도 잘 달릴 수 있도록 이 엔진 이걸 이제 또 손을 봐야 됩니다. 그런 성능 개량을 추가하고 그리고 인도에서 생산할 수 있는 현지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L&T라는 회사에서 현지 공장을 라인을 새로 깔고 공장을 새로 만듭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부품을 50%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 L&T 공장 인근에 500여 개의 하청업체들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이 컴플렉스를 만듭니다. 그런 비용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K9 이 가격이 대당 90억 원, 대당 80억 원에 팔렸습니다. 인도는 뭐 K10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K9만 샀죠. 그런데 이집트는 기존에 라인이 있습니다. 전차 만들던 라인,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 라이센스 생산했습니다. 그 라인이 있습니다. 그냥 그거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2대만 이 한화에서 한국에서 생산하고 나머지는 전부 인도에서 생산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수량을 밝힐 수 없지만 뭐 20%다, 3대7이다, 6대4다 지금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어쨌든 상당한 수량을 한화가 한국에서 생산해서 보내주고 그 이후에 그 자신들이 라이센스로 만드는데 이 라이센스는 거의 조립 생산에 가까운 즉 기술 이전해서 현지 생산이 아닌 부품 가져간 녹다운 생산에 가까운 그런 계약이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도가 샀던 가격하고 이집트가 샀던 가격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인도가 가지고 있었던 인프라 그 조건하고 비해서 이집트는 훨씬 더 나은 조건에 불구하고 인도하고 비슷한 가격을 줬다. 그 말은 뭐냐? 이집트가 비싸게 샀다는 겁니다. 자, 인도는 이런 공장을 새로 지었어요. K9을 만들기 위해서. L&T라는 이 인도의 재벌 회사인데 여기에서 Make in India라는 모디 총리 기조에 따라서 뭐 자주포, 전차, 앞으로 만들 경전차, 장갑차 이런 모든 기동 장비들을 원스톱으로 여기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일단 그 K9 자주포를 스타트로 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기동 테스트장 다 있고 여기 그 올라가는 테스트장 또 뭐 주행 테스트장 다 있고 여기 이제 기차 철도까지 연결해서 철도로 이제 현장으로 실어 나르는 이 시스템까지 다 하는 겁니다. 이걸 만드는데 K9 계약의 돈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드는 비용이 계산이 되어 있는 게 K9 인도 판매 금액인 겁니다. 자, 이건 2019년 1월 K9 초도 물량과 함께 처음으로 공개된 L&T의 대규모 기갑 차량 생산 단지입니다. 구자라트주의 하지라 인근에 K9 자주포 면허 생산을 위해 건립되었으며 향후 K9 추가 생산과 인도 군용의 기갑 차량을 개발, 제조할 목적으로 대규모 단지 형태로 확장 중이고 이 인근에 500여 개의 부품 단지들이 들어섭니다. 이런 엄청난 컴플렉스를 짓는데 여기에 K9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집트는 이런 공장이 있어요. 자, 이게 M1A1 전차,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 라이센스 생산하던 바로 그 라인인데요. 이게 지금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처음에는 우리가 생산해서 납품하고 한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는 이집트 현지에서 생산한다. 이집트 현지에 에이브람스 전차 생산했던 라인이 있다. 그걸 돌릴 예정이다. 바로 이거죠. 이게 아부자발 탱크 리페어 팩토리라는 건데 팩토리 200이다 라고 그냥 통상 부릅니다. 이건 이집트 방산물자부 산하의 AOI의 핵심 생산 시설 중에 하나로 전차와 자주포 면허 생산 및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1300대 이상의 M1A1 전차를 면허 생산하고 M109 자주포를 창정비하는 등 중동 최대의 기갑 차량 생산, 정비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K9 생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인도하고
인프라가 아주 다른 상황에서 인도는 인프라 없는 상황에서 인프라를 만들었고 거기에 K9 계약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하고 가격이 비슷한 겁니다. 즉 이집트는 이런 인프라가 있는 상황에서 인도하고 비슷한 가격을 계약을 했다라는 것은 이집트가 비싸게 샀다라는 겁니다. 비싸게 샀다. 그런데 이렇게 비싸게 샀는데 하나는 왜 협상장을 걷어찼을까요? 이유는 뭐냐? 계약을 내용을 공개를 안 하죠. 거기에 흑막이 있을 수 있다. 그 흑막은 차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2조 원 가량의 돈이 전부 한화 디펜스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상존하고 있다.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K9 자주포의 국내 완제품 가격이 50에서 60억 원입니다. 이거 아주 많이 봐줘서 한 80억 원 봐주면 이걸 이제 생산 라인 신축하고 뭐 이런 비용 다 들어가서 하면은 1.4조에서 1.7조. 그리고 여기 이제 K77 장갑차죠. 이거 K200 장갑차 안에 그냥 뚜껑 조금 높이고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통신 장비만 들어가 있어요. 저도 뭐 여러 번 들어가 봤는데 그냥 뭐 안에 들어가서 회의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통신하고 사실은 깡통입니다. 이거 국내 완제품 가격이 12억 원인데 이거 뭐 곱하기 두 배로 쳐줘서 30대 기준으로 720억 원. 그리고 K10 탄약 보급 장갑차죠. 이거 국내 완제품 가격이 26억 원인데 곱하기 2 해줘서 그러면 이게 3,120억 원. 이렇게 다 곱하기 2로 봐줬을 때 이게 2조 원이다. 그러면은 한국 생산 납품 가격보다 곱하기 2로 해줘서 이게 2조 원인데 그걸 하나가 왜 싫다고 하느냐? 한화에게 이 돈이 다 안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SBS 보도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화 협상팀은 지난달 협상 결례를 선언하고 철수했었다. 한화가 악조건을 감내하도록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채찍과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당근을 제시했다. 그 당근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아니, 인도보다 훨씬 호조건인데 하나는 왜 지난달에 협상 결례를 선언하고 걷어찼을까요? 한화에게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 안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인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인데 이게 왜 안 맞냐? 즉 차액이 존재한다. 뭔가 다른 데로 새는 돈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채찍, 야, 니들 안 하면 앞으로 세무조사 때릴 거야. 라는 채찍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 총수, 삼성 총수 잡아 가두는 거 봤지? 니들도 갈 수 있어. 라는 채찍을 했을 수 있고 또 당근, 뭔가 한화의 민원을 또 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그 민원은 뭘까? K9 관련한 민원이 있어요. 이 K9을 지금 K9A1 쓰고 있고 K9A2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걸 앞으로 이제 무인 포탑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K9A3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텐데 그 A3 버전을 군에서는 한화 니네들 돈으로 해.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는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닌데 완전히 새로운 자주포를 만들어야 될 정도인데 이걸 우리 돈으로 어떻게 해? 군에서 같이 해야지, 지원해줘야지 라는 건데 이걸 이제 해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국방과학연구소 내부 소식통의 정보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K9A3 사업은 방사청은 업체대로 하라고 한다. 그런데 업체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너무 커서 ADD를 끼고 같이 가고 싶어 하지만 ADD는 그럴 여력도 없고 여건도 안 된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 야 ADD 니들 같이 해.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화가 뭔가 K9 관련해서 필요한 것을 민원 들어주고 그리고 이랬는데도 니들 안 하면은 야 총수 수사 한번 한다. 그리고 세무조사 제대로 한번 해본다. 라고 협박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채찍과 당근. 자, 그런데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말이죠. 문제는 IMF 감독하에는 아주 저신용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신용 국가에 우리 수출입은행이 총액 80%를 대출해준다? 이거 이상하죠. 자, S&P의 그 자료에 따르면 지금 이집트의 신용도는 B+입니다. B+는 투자 부적격, 원리금 상환 불확실 등급인데요. 한국은 참고로 S&P 기준으로 AA 등급입니다. AA죠. 안정적이라는 등급이고 이 B+ 등급이 S&P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가 B+ 등급인데 아니 우크라이나 지금 내일 모레 전쟁 나가지고 나라 망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하고 이집트하고 똑같은 신용 등급입니다. 여기에 지금 2조 원의 최소 80%, 1조 6천억 원 정도를 우리가 빌려주고 그 빌려주는 이율, 또 상환 기간
뭐 100년을 설정했을지 알 수가 없죠. 그거 아무도 모르고 공개를 안 한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한화디펜스는 K9 수출 대금 중에 상당액을 이집트 정부가 아니라 우리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가 이집트에 돈을 꾸어주고 이집트는 그 돈으로 K9을 사는 방식이다. 방사청과 한화디펜스 고위 관계자들은 SBS 취재에 우리 수출입은행이 이집트 정부에 최대 한도의 대출을 해준다. 수출입은행 이집트 대출 액수는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준이라고 한 목소리로 밝혔다. 일각에서는 수출 대금의 80% 이상을 꾸어준다고 하는데 방사청과 한화디펜스 측은 수출입은행의 대출 규모, 이자율, 상환 시기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거 뭔가 20년 전하고 좀 비슷한 쎄한 느낌 없습니까? 20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현대를 압박해서 산업은행이 현대에게 대출해주고 그 돈을 북한으로 줬죠. 바로 대북 송금 게이트 아닙니까? 그거 했던 사람이 지금 국정원장 있죠. 바로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같은 쓰레기 나라에 돈을 대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집트라고 하는 투자 부적격, 원리금 상환 불확실 여기다가 총액의 80%를 대출해 준다고요? 우리 국민들 지금 집 살려고 하면은 대출도 안 해주는데 여기는 투자 부적격의 원리금 상환 불확실인데 80% 이상을 도대체 이율은 얼마인지 상환 기간은 20년인지 50년인지 100년인지 알 수도 없어. 안 가르쳐 준다 이겁니다. 너무나 수상하죠. 자, 이집트 계약 주체가 더 수상한데요. 이 AOI, 아랍 산업화 기구라는 단체인데 국영기업입니다. 여기는 바로 북한의 불법 무기 수출 자금 세탁 창구로 그동안 활약해 왔던 곳이에요. 북한하고 어마어마한 커넥션이 있는 그 AOI하고 우리 한화디펜스가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입은행이 거기다가 돈을 주기로 한 겁니다. 북한하고 커넥션이 엄청나게 있는데 자, 2018년 3월 4일 뉴욕타임즈 기사 그리고 이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한 기사예요. 이거하고 최신 기사하고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최근 수에즈 운하에서 미군에 단속된 북한 화물선 지선호에는 로켓 추진 대전차 고폭탄인 RPG 3만여 발이 실려 있었고 이는 북한에서 생산된 것으로 발주자는 이집트 국영 방산업체인 아랍산업화기구 AOI로 확인되었다. 유엔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집트는 그동안 북한제 무기를 거래해왔고 북한 외교관들이 자국을 거점으로 불법 무기를 판매하도록 묵인해왔다. 이집트 샤메 소쿠리 외무장관은 북한과 이집트 사이에 교류와 협력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이집트에 미사일 부품을 공급하고 이집트가 북한의 불법 무기 확산을 돕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를 비롯한 외교관들을 제재 대상으로 발표했다. 카이로 주재 북한 대사관은 북한이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과 무기를 거래하는 거점이자 자금 세탁의 창구로 여기에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등 여러 회사가 엮여 있다. 라고 보고서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즉 AOI는 북한의 불법 무기를 중동과 아프리카에 공급해주는 중간상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당연히 북한에게 받을 돈이 많겠죠. 또 북한과 계속 거래 창구를 트고 있는 나라고 그로 인해서 제재까지 받았죠. 자, 그러면 이거 18년도 뭐 4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에 와서 왜 하냐? 라고 할 수 있으니까 또 보겠습니다. 19년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또 아프리카 최대의 하왈라 금융국이 바로 이집트다라는 건데요. 이건 이 카네기 센터에서 발간한 보고서예요. 하왈라는 뭐냐? 이 중동의 신용 거래를 통한 자금 세탁이에요. 그래서 야, 너 나 믿지? 내가 너한테 100만 달러 맡겨. 근데 누가 찾아올 거야? 걔한테 돈 줘. 그리고 서류 남기지 마. 이겁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하왈라 하는 최대의 자금 세탁 창구가 UAE, 그리고 아프리카의 최대 자금 세탁 창구, 하왈라 창구가 이집트라는 겁니다. 자,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활동 내역을 은폐하는 국방, 방산 분야는 이집트의 다른 국가기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금융거래의 불투명성을 심화시켰다. 이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이집트가 2018년 180개 조사 대상국 중에 105위로 평가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2021년에는 117위로 더 내려갔어요. 군사생산부로 대표되는 투명성 결여는 삐뚤어진 군사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물론 공식적으로 정부 주도의 군사경제 분야는 민간 경쟁자들과 비교해 효율성에서 낮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다 주장은 독립적으로 검증되긴 어렵다. 그들은 정부 독점을 통해 내부 거래,
국가 자원 전용, 횡령, 공갈, 자금 세탁 등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런 경향은 법적인 면책 보장 덕분에 더욱 가속화되었다. 군사 생산부의 군사경제 분야 구성원과 조직은 법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이집트 정부의 감사 및 반부패 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AOI가 소속되어 있는 이 군사생산부, 여기는 이집트 정부의 사법기관, 감사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는 그 어떤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치유의 법권 지역이라는 겁니다. 무기 거래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냥 언터처블.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고 누구도 터치할 수 없다. 엄청난 거죠. 이걸 통해서 검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바로 거기하고 하나 디펜스가 넉넉한 금액의 계약을 했는데 하나는 그 계약이 우리는 가혹하다, 싫다, 안 한다 라고 걷어차버렸다 이겁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넉넉한 금액이면 땡큐 하고 받아야지. 왜 우리는 안 한다 라고 협상장을 걷어찼을까요? 넉넉한데. 자, 그러면 이집트는 또 북한하고 관계가 없나? 이렇게 지금 관계를 계속 맺고 있다. 이게 21년 5월 5일 데일리 NK 보도인데요. 최근 북한에서 해외 파견을 위해 선발된 노동자 중 상당수가 현역 군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 복무 중인 군인을 파견할 경우에 당국이 훨씬 더 많은 외화를 챙길 수 있다는 판단이 적용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북한의 군인 노동자들이 조만간 파견될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몽골, 시리아, 카타르, 이집트, 이란 등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집트는 물론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노동자 없어요 라고 하고 있지만 이렇게 북한 노동자가 파견되고 있다. 북한 노동자 파견하면 됩니까? 아니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의해서 북한 노동자 비자 발급해주면 안 되죠. 북한 노동자 받으면 안 되죠. 그건 유엔 제재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이런 식으로도 북한하고 거래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그거 과거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이 김일성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그 정도로 이집트와 북한은 오래전부터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우리 대한민국 남한보다 훨씬 더 끈끈한 관계를 60년대, 70년대부터 유지해왔던 사이입니다. 그걸 이제 그 역사의 근원을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북한의 휴대폰을 이집트 회사가 들어가서 휴대폰을 깔았다. 그거 아시죠? 바로 그 회사가 이 오라스콤이라는 회사인데 북한에다가 고려링크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최대 주주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북한에서 받을 돈이 지금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집트는 북한에게 받을 돈이 휴대폰 관련해서 이동통신 관련해서 받을 돈이 많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오라스콤이 돈 안 주니까 니들 싫어 해버리면 북한에 이동통신 사라지는 것이죠. 김정은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2020년 11월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이집트 정부 투자자유구역관리청으로부터 고려링크를 유엔 대북제재 예외로 인정한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문을 정식으로 접수했다. 유엔은 오라스콤의 고려링크가 북한 주민들에게 이동통신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제재 대상 예외로 인정해준다고 전했다. 북한은 오라스콤 측에 국제사회 대북제재 때문에 해외 송금이 불가능하다. 6억 달러를 주고 싶어도 못 주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우리 외교 정보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이 돈을 수년 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 송금할 수 있었다. 외화 확보 차원에서 고의적으로 지급을 지연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스콤의 지분에 대해서 줄 돈이 20년 기준으로 6억 달러 정도 있었는데 그 돈을 안 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줄 수 있었다. 그런데 안 줬다. 그 말은 뭡니까? 자기들 외화 부족하니까 지네들 다 썼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오라스콤은 야 빨리 돈 내. 안 그러면 니들 서비스 끊어버린다. 라고 협박, 압박을 북한에게 지금 계속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의혹 제기를 하는데요. K9 거래를 통해서 대북 우회 송금 또는 북한이 갚아야 할 돈을 대신 갚아줄 가능성 이거 있는 겁니다. 즉 K9 판매 비용을 과다 계상하고 그런데 이집트 니들은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 돈 줄게 라고 해서 수출입은행에서 아주 장기 저리, 초장기 저리로 돈을 주고 즉 북한이 갚아야 할 돈을 우리가 이집트에 대신 갚아준다 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고 또 더 한 발 더 나간다면 여기에서 좀 떼서 니들이 AOIR을 통해서 또 오라스콤을 통해서 그 계좌를 통해서 북한하고
통장 거래를 하니까 거기를 통해서 우리 수령님에게 이 중에서 얼마 정도는 또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거래가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라는 의혹을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왜냐? 이번에 이 사람이 왜 따라갔습니까? 자기가 뭐라고 지금 따라갑니까? 중동 일정에 동의한 북한 자금 지킴이죠. 아니 지금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돈 뜯어가지고 북한에 주려고 하고 국군 포로들이 그거 달라고 하니까 그들에게는 못 주겠다. 이렇게 북한 자금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임종석이 또 여기 이 중동 지역에 많은 커넥션이 있는 자죠. 그리고 대북 송금 전문가가 지금 국정원장이 있고 똑같은 제가 이 방식으로 현대에게 산업은행이 돈 빌려주고 그 돈 받아서 김일성에게 김정일에게 갖다 줬던 바로 그 전력이 있죠. 그럼 지금 뭡니까? 수출입은행이 산업은행 대신해서 또 현대 대신 한화디펜스 이걸는 아닐까라는 상상하죠. 또 이영희가 지금 단둥 완전 봉쇄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북한 경제협력 관련한 원스톱 서비스 센터 만들겠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뭔가 의심스럽지 않냐. 비슷한 시간에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K9은 시작일 뿐이다. K9 지금 뭐 2조 원 이건 시작이다. 왜냐? 로템의 K2 전차가 있습니다. 이건 또 뭐 500대 이런 설이 있는데 K2 전차는 K9 자주포보다 가격이 2배입니다. 수량도 지금 2배 이상입니다. 여기에 지금 오라스콤이 북한으로부터 받아야 될 7천억 원 이상의 돈 이게 또 이제 한 2년 더 쌓였으니까 더 많겠죠. 그 돈을 우리 수출입은행에서 K9 그리고 앞으로 K2 흑표전차 이것까지 다 엎쳐가지고 대신 갚아주는 건 아닌가 또는 대신 일부 갚아주고 나머지 일부는 또 저기다가 보내주는 건 아닌가 이거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제 방송을 보신 검찰, 국정원 그리고 기무사 지금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그리고 정치인, 언론인 여러분들 혹시 이거 좀 타당해 보이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반드시 수사조사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